이번 시간에는 상대도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상대도수를 구하여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상대도수의 분포를 이해하는 것이고, 또한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표나 그래프로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습 요소로는 상대도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도수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 표는 어느 학교 회장 선거에서 선출된 학생회장의 학년별 득표 결과이다. 3학년에서 득표수가 230% 가장 많을 때 지지율도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1학년 400명, 2학년 450명, 3학년 500명으로 학생 수가 모두 다르죠. 만일에 전체 학생 수가 같다면 득표수를 보고서 3학년에서 득표수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겠죠. 득표수가 230으로서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 학생 수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 학생 수를 같게 했을 때 득표수를 봐야 지지율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선출된 학생회장의 학년별 득표율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학년을 계산하면 400명 중에 190명이므로 비율을 따져보면 0.475, 2학년은 450명 중에 225표므로 0.5가 되겠죠. 3학년은 500명 중에 230표를 얻었으니까 0.46. 자, 이렇게 해서 보면 비율은 2학년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1호부터 선출된 학생회장의 득표수는 3학년에서 가장 많지만 득표율은 2학년에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자료의 수량이나 도수를 직접 비교하는 것보다 그 각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하는 것이 더 의미 있을 때가 있다. 이때 도수의 총합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을 그 계급의 상대도수라고 한다. 여기서 총합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을 그 계급의 상대도수라고 한다고 했죠. 상대도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총합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이 상대도수가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어떤 계급의 상대도수라고 하는 것은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가 상대도수가 되겠습니다. 도수 분포표에서 각 계급의 도수나 도수의 총합이 매우 큰 경우에는 각 계급의 도수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상대도수의 분포표를 만들어서 상대도수를 비교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왜냐하면 상대도수를 파악하게 되면 비율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다음은 어느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의 나이를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표와 그 도수분포표에서 각 계급의 상대도수를 구한 것이다. 각 계급이라는 것은 10살 이상 20살 미만부터 50살 이상 60살 미만까지 5개의 계급을 나누어 놨죠. 각 계급에 해당되는 도수와 상대도수를 표에 나타내었습니다. 상대도수를 잘 살펴보면 백분율이므로 모두 합하면 1이 됩니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도수의 합은 항상 1이고 상대도수는 0 이상 1 이하가 되겠습니다. 문제 1번은 아래 표는 어느 학교 학생 200명의 하루 인터넷 이용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상대도수의 분포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죠. 자, 인터넷 이용 시간을 보면 1시간 미만, 1시간에서 2시간, 2시간에서 3시간, 그래서 계급의 크기는 1시간으로 하고 도수는 전체 합이 200명이죠. 자, 위의 표를 완성하시오라고 했죠. 완성해보면 상대도수를 다 구해야 되는데 200명이니까 비교적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째 계급에서 1시간 미만이 33명이죠. 그래서 전체는 200분의 33이므로 계산을 하면은 0.165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67은 200분의 67은 100분으로 고쳤을 때 33.5죠. 그래서 200분의 67은 100분의 33.5니까 0.335가 되겠습니다. 200분의 74는 0.37이 되죠. 0.37. 200분의 19는
0.095가 되겠죠. 다음에 200분의 7은 100분의 3.5와 같아서 0.03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걸 다 합하면 1이 되겠죠. 두 번째,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이 3시간 이상인 학생은 전체의 몇 %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죠. 3시간 이상이라는 것은 총 도수가 19명에서 7명을 더한 26명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자면 200분의 26이 되어서 100분의 13이죠. 그래서 13%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또는 특별히 구할 필요가 없이 앞에서 상대도수를 구했으니까 0.095에다가 더하기 0.035를 하면 0.13이 되죠. 따라서 13%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대도수의 분포표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수 분포표를 그래프로 나타내어서 자료의 분포를 파악한 것처럼 상대도수의 분포표도 히스토그램이나 도수 분포 다각형 모양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상대도수의 분포표를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가로축의 각 계급의 양끝 값을 세로축의 상대도수를 써넣어 도수분포표를 히스토그램이나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나타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대도수의 분포표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아래 오른쪽 그림은 왼쪽 수연인에 반 학생들의 줄넘기 기록을 조사한 상대도수의 분포표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표를 보고 오른쪽 상대도수에 먼저 첫 번째 계급인 30 이상 35회 미만에서는 상대도수가 0.1이죠. 그래서 0.1에 점을 찍고 계급의 중앙값에서 0.1을 찍고 마지막 55회 이상 60회 미만의 계급에서는 0.05죠. 그래서 0.05에 점을 찍고 해서 같은 방법으로 각 계급의 중앙값에 해당되는 상대도수를 점을 찍어서 계급의 범위 밖에 있는 값을 0으로 해서 다각형으로 연결한 것을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을 같이 나타낸 거죠. 그래서 도수분포표를 히스토그램이나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나타낸 것처럼 상대도수의 분포표도 그래프로 나타내면 자료의 분포 상태를 알아보기가 쉽다. 한눈에 봐도 가운데에 가장 많은 도수가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문제 2번은 다음 표는 어느 봉사단체에서 회원들의 헌혈 횟수를 조사해 나타낸 상대도수의 분포표이다. 이 표를 도수분포 다각형 모양의 그래프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죠. 왼편 표를 보면서 상대도수를 나타내 봅시다. 먼저 0회 이상 5 미만이니까 이 계급에 해당되는 상대도수에 점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계급의 크기를 상대도수를 보니까 0.05가 제일 작은 값이죠. 그래서 눈금 한 칸을 0.05로 하면 0.1, 0.2, 0.3, 0.4가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 계급인 0회 이상 5회 미만은 0.2니까 0.2에 점을 찍습니다. 두 번째 계급은 0.4니까 0.4, 0.25, 0.1, 0.05로 해서 점을 찍은 다음에 각 계급의 왼쪽과 오른쪽에는 0을 잡습니다. 그리고 각 점을 이으면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이 되겠습니다. 가로축의 오른쪽은 줄넘기 횟수이므로 단위가 회가 되겠죠. 이렇게 도수 분포 다각형을 그래프로 나타내 봤습니다.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분포는 도수 대신 상대도수를 사용하여 도수 분포 다각형 모양의 그래프로 나타내면 비교하기가 쉽다고 했습니다. 상대도수는 어떨 때 쓰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한 거죠.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분포는 도수 대신 상대도수를 사용하여
도수 분포 다각형 모양의 그래프로 나타내면 비교하기 쉽다라고 했죠. 이것은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3번을 보면 오른쪽 그림은 수빈이네 학교의 학생 300명과 태훈의 학교의 학생 500명의 1년 동안 봉사활동 시간을 조사한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번을 보면 수빈이네 학교의 학생들 중 봉사활동 시간이 10시간 이상 15시간 미만인 학생은 전체의 몇 %인지 구하시오. 10시간 이상 15시간 미만인 학생은 수빈이는 파란색이므로 파란색 그래프에서 해당되는 점을 찾으면 상대도수가 0.1이죠. 그러면 상대도수가 0.1이므로 0.1에 100을 곱하면 10%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번은 태훈의 학교의 학생들 중 봉사활동 시간이 10시간 미만인 학생의 수를 구하시오. 10시간 미만이라는 것은 태훈은 빨간색 그래프니까 0.1이므로 전체 도수의 총합 500 곱하기 0.1을 하면 50명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특정한 계급에 속하는 도수는 전체 총도수 곱하기 그 계급에 해당되는 상대도수를 곱하면 됩니다. 3번은 봉사활동 시간이 20시간 이상인 학생의 비율이 더 높은 학교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수빈이네 학교를 보면 0.14와 0.04의 합이 되겠죠. 0.14 더하기 0.04를 하면 0.18이 되겠고, 태훈의 학교는 빨간 그래프이므로 0.32와 0.06이 되겠죠. 0.32 더하기 0.06을 하면 0.38이 되죠. 따라서 태훈의 학교가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문제 4번은 오른쪽 그림은 어느 학교의 축구 동아리와 야구 동아리 학생들의 1200m 오래 달리기 기록을 조사한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번은 1200m 오래 달리기 기록이 380초 미만인 학생의 비율이 더 높은 동아리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380초 미만, 380초 미만이니까 이 왼쪽에 있는 것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축구 동아리부터 보면, 자, 축구 동아리는 처음에 초록색에서 상대도수를 찾아 나가면 0.1, 그 다음에 0.24죠. 더하기 0.24 더하기, 그래서 더해보면 0.64가 되고, 야구 동아리를 보면 첫 번째 계급에서 0.06 더하기 두 번째 계급은 0.14, 세 번째 계급은 0.28이죠. 이것을 모두 더하면 0.48이 됩니다. 따라서 비율이 더 높은 동아리를 보면 축구 동아리가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죠. 2번은 어느 동아리 학생들의 1200m 오래 달리기 기록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지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축구 동아리 그래프가 야구 동아리의 그래프보다는 조금 더 왼쪽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축구 동아리의 오래 달리기 기록이 조금 더 우수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상대도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